안녕하세요. 테크어비스 김호연입니다. 알툼 디자이너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20강 스크립트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제작을 위해서 스크립트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파일, 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스크립트라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프로젝트라는 명령을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다이alog 박스가 나오면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스크립트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보이십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프로젝트가 존재할 위치를 여기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이름을 써줍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써주시고 Create Project Folder 하면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생성해서 그 이름 안에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프로젝트 폴더 네임은 이 이름으로 생성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코딩하기 위한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Add New to Project.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닛이라는 것이 바로 그 스크립트 메인 본체고요. 스크립트에다가 어떤 폼을 생성하고 싶으신 경우, 다이alog 박스라든지 기타 메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스크립트 폼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굳이 메뉴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크립트 유니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립트 유니트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요것을 하나 이제 세이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파일 세이브라는 명령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할 때 이름이 나오죠. 네, 이름은 여기 부분을 변경을 해서 테스트라고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는 PAS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툼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는요, 델파이 스크립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에 대한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움받고 싶으시면 시중에 있는 델파이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test.pas라는 확장자를 가진 스크립트가 만들어졌죠. 자, 이 델파이는 사실 델파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파스칼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장자가 PAS입니다. 파스칼은 C하고 유사한 언어고요. C만큼 좀 보편화되어 있었던 언어인데 최근에는 거의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그런 언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에다가 뭐 문법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프로시저를 하나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프로시저를 생성하기 위해서 프로시저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함수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세미콜론으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몸체 부분은 begin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begin. 그리고 코딩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메시지 박스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show 메시지. 그리고 여기다가 원하는 스트링을 써주시면 되겠죠. hello. 좀 다른 것이 있다면 C 언어는 쌍따옴표를 사용하는데요. 파스칼에서는 싱글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은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것은 C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end로 끝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저장이 됐고요. 실행을 하려면 런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런 버튼이 안 보이시죠? 이 메뉴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크립트 디버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런 버튼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테스트를 선택하시고 OK. 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OK.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이시는 이 스크립트 버튼 중에서 이 버튼은 이제 스크립트 실행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버튼이 좀 자주 사용하게 될 버튼일 것 같은데요. 실행과 중단입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스크립트를 강제적으로 종료하고 싶으실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거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PCB 파일과 연동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스크립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에서 PCB 쪽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 위에다가 변수를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변수는 베리어블의 약자 bar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수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먼저 보드에 대한 객체를 담기 위해서 보드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네, 그 다음 보드의 변수를 생성할 때 콜론을 누르고 변수형을 지정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인 델파이나 파스칼의 변수형이 아니라 알툼에서 제공하는 변수형이기 때문에 IPCB라는 이름으로 써줍니다. IPCB 언더바 그리고 보드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보드라는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보드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에 대한 부분은 C에서는 equal을 사용하는데요. 델파이에서는 콜론 equal을 사용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문법입니다. 콜론 equal을 사용하고 여기에다가 PCB 서버로부터 PCB 서버로부터 어떤 정보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점을 찍게 되면 그 펑션에 대한 헬프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펑션이나 프로시저를 사용할지를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get current 뜨죠. current board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오픈되어 있는 PCB 파일에서의 그 보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기본적으로 이 보드라는 변수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보드라는 변수라기보다는 보드라는 클래스가 됩니다. 네, 클래스. 자, 그 다음에 if 보드라는 변수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 보드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종료해라 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if nil nil이라고 합니다. C에서는 null이지만 델파이에서는 nil입니다. 그리고 then 종료해라 exit 이렇게 하면 보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종료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C에서는 대입은 equal을 2번을 써주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번만 써줍니다. 델파이에서는. 자, 그 다음에 보드에 대한 정보를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죠. show message. show message. 보드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파일 네임. 보드 파일 네임. 스트링을 결합시킬 때는 더하기 기호로 결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보드 파일 네임 그리고 보드 점 파일 네임. 보드 점 파일 네임.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run. 네, 아무 메시지가 없죠. 지금 이 소스를 지금 제가 오픈되어 있는 액티브 도면이 파스칼인 상태에서 실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액티브 도면을 PCB 파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런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일 메뉴에 run script라는 명령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 선택하시고 OK. 네, 그러면 나오죠. 보드 파일 네임은 폴더명, 디렉토리 경로가 나오고요. 현장 파일 네임이 pcb1.pcbdoc 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품 수라든지 또는 뭐 오리진 포인트라든지 좌표값,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추가적으로 도면의 좌표값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 샵 13. 샵 13이라고 쓰게 되면 13이라는 10진수의 값 중에 CR 캐리지 리턴 코드가 아스키 값으로 13이 됩니다. 그래서 13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트 X 시트 X의 좌표 값이 되겠죠. 시트 X의 좌표 값은 int to str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죠. 보드에 PCB sheet x 라고 써주면 이 좌표 값을 변환을 해주게 되겠죠. 이게 이제 x 값이고요. 그 다음에 y 값을 또 써주셔야겠죠. 13 플러스
sheet y 값 플러스 int to string 가로 열고 똑같이 보드 pcb sheet 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파일, run script, PCB, 스크립트 파일 네임 선택해 주시고 OK. 그러면 실제 X의 좌표값, Y의 좌표값, 오리진 포인트의 좌표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스크립트를 이렇게 파일에 여기 있는 run scrip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하는 게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 상태로 여기다가 어떤 메뉴로 클릭을 해서 바로 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메뉴를 호출하는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커스터마이즈라는 명령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일단 그 가운데 있는 커스터마이징 PCB 에디터라는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보시면 스크립트가 보입니다. 스크립트. 네, 그러면 저희가 보셨던 이 스크립트 파일이 보이시죠? 스크립트 파일. 네, 그러면 현재 이 스크립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스크립트 파일 네임이 나오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위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파일 네임을 보시면 프로시저의 네임이고요. 프로시저의 네임이 test.pas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게 프로시저의 네임이고 이게 파일 네임이고요. 이 파일 네임을 경로명까지 포함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캡션 네임 지정하시면 되고요. 단축키를 결정하시려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OK를 하시면 메뉴가 추가가 됐고요. 요거를 드래그해서 메뉴상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를 어디 메뉴에다 포함을 시키냐면 플레이스 메뉴에다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잡고 플레이스로 가셔서 라인 바로 위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클로즈. 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플레이스 메뉴를 누름으로써 해당 스크립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하면 언제라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래머더라도 처음 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예제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티움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고요. 알티움 홈페이지에 사인 인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네, 로그인이 진행이 되면은요, 메뉴상에서 리소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디자인 컨텐츠를 눌러 주십니다. 네, 그러면 디자인 컨텐츠가 쭉 보이는데요. 서치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준비되는 이그젬플 시트가 스크립트가 보이고요.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zip 형태로 파일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zip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공되는 스크립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크립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PCB 스크립트 중에서 로고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아마 좀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zip 버튼 눌러줬고요. 다운로드 받은 폴더가 여기 스크립트라고 보이시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중에서 델파이 말고도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쿼리, 자바스크립트, 이네이블 베이직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알툼 자체가 원래 델파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델파이 스크립트가 가장 많은 예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신다면 꼭 델파이로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델파이 스크립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델파이 스크립트 중에서 알툼이 사용 가능한 모듈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PCB 모듈로 들어오시면 로고 크리에이터라는 게 보입니다. 로고 크리에이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로고 크리에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 PRJ-SCR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드래그해서 오픈을 하시면 화면상에 보이고요. 여기에서 실행을 하시려면
똑같이 PCB를 띄우신 상태에서 파일 run 스크립트 명령을 누르게 되고 여기서 run converter 스크립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다이얼로그 박스가 하나 나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BMP 파일로 되어 있는 로고를 PCB로 변환하는 그런 스크립트 프로그램입니다. 네, 레이어는 어느 레이어로 변환을 하고 사이즈, 스케일은 얼마로 변환할지 로드 버튼으로 파일을 로딩하고 실제 컨버트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티움을 쓰시는 유저들 중에서 이 스크립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크립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보셨던 메뉴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좀 편리하겠죠. 커스터마이즈. 매번 스크립트를 호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스크립트로 등록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로고 크리에이트 컨버터 파스 컨버트 .pas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렉토리 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경로명이 여기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OK 누르고 역시 플레이스 메뉴에다가 등록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거를 잡고 플레이스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메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파일을 열고 플레이스 컨버터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네, 배경화면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로드 버튼을 누르고요. 바탕화면에 로고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로고를 선택하고 열기. 지금 보시는 로고는 로고가 상당히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케일 팩터를 1로 했을 때 엄청나게 큰 로고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작은 스케일로 좀 줄일 수가 있는데 1 이하는 들어가지가 않네요. 1로 일단 해놓고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익시트 눌러서 변환된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변환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소스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알티움에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호출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